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종강 42번째 시간이자 이 오행학설 세 번째 시간이죠.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일단 첫 번째는 간단히 오행의 개념하고 여기 지웠지만은 음양하고 오행을 좀 섞어서 대략적인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렸고, 저번 시간에는 뭐 했어요? 오방설, 오제설, 육부삼사설, 즉 오행의 기원에 대한 세 가지 학설에 대해서 간단히 봤죠. 오늘도 좀 간단합니다. 오늘도 간단한데 저번 첫 시간에 했던 요 상서라는 책 있잖아요. 요게 사실상 오행론의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상서에서 오행이라는 명칭이 뭐 기재된 거랑 속성이 제시된 요런 내용들만 간단히 보고 끝낼 거예요. 자, 그 전에 어제 후원을 좀 받았거든요. 후원을 좀 받았는데 어떤 분은 좀 많이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뭐 소정의 별건 아니지만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열심히, 원래 카페인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카페인의 그런 펌핑을 받아서 오늘 열심히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행학설도 거의 정리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아요. 아무튼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오늘 오행론의 경전 상서인데 이거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유교의 7대 경전이 있다고 했죠. 저번 첫 시간에 설명드린 거 뭐 사서랑 삼경이 있는데, 사서는 뭡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경. 삼경은 뭐 다 경으로 끝나는 거. 시경, 서경, 역경. 이 중에 역경은 우리에게는 뭘로 유명합니까? 일명 주역으로 유명하죠. 주역. 64개 나오죠. 자, 그 중에 이 서경은 뭐라고 했죠? 이게 약간 그 왕이나 그 고관 대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문헌을 모아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서류들을 모아놓은 문헌.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좀 숭상할 만한 서적이라고 해서 상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서라고 하면 대부분 요 서경을 좀 서경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할 게 오행론의 경전으로서의 상서, 즉 상서에 이 서경에 오행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만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즉 이 상서가 어떤 의미에서 오행론의 경전적 의미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행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기재됐대. 그래서 그 최초로 기재된 문구들이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간단히 내용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렇게 오행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오행의 근원적인 속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요거는 좀 긴 거니까 아마 다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완전 집중적으로 파헤칠 건데, 이 수활유나 화활, 염상, 모괄곡직, 금활종역, 토원가색, 요거는 완전히 달달달 외우시고 이 의미 자체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다다음 시간쯤에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요거는 뭐냐면 이 1번 내용은 오행의 근원적 속성이에요. 오행 자체의 근원적 속성이고, 여기 나온 거, 요 근원적 속성들을 이용해서 또 뭔가가 연결이 되죠. 윤하는 함으로 연결되고 염상은 고로 연결이 되고, 다 이거 뭡니까? 맛이잖아. 맛. 신맛, 매운맛, 단맛, 쓴맛, 짠맛, 이렇게 연결이 되죠. 곡직, 종역, 가색,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 근원적 속성으로부터 뭐 어떤 한 단계 확장된 의미들까지도 명시가 된 거지. 약간 오미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래서 이것들이 둘 다 상서 홍범편에 나오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실 요것 때문에 진짜 중요하지, 요것 때문에 상서가 오행론의 경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근원적 속성으로부터 모든 어떤 오행론의 그런 오행들의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파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약간 역사적이고 약간 역사 판타지적인 내용이라서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은 먼저 자, 이 어려운 한자가 나오죠. 요거 물고기 어째 옆에 개자가 붙은 거. 요거는 뭐냐면 곤이라고 읽어요. 곤이라고 읽는데 요 사람 이름 곤하고 딱 두 가지로밖에 안 쓰이는 것 같아. 요 사람 이름 곤하고 또 어디서 쓰이냐면 그 장자 있잖아요. 노자장자. 장자라는 서적에 장자 소요유편에 곤어라는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여기밖에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요 곤자가. 뭐 이거 재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곤어는 뭐냐면 장자에 나오는 엄청 거대한 물고기인데 길이가 뭐 수천 리 정도 된다고 해. 뻥카가 대단하죠. 어쨌든 요런 물고기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뭐 변태를 하나 봐. 변태를 해서 뭐가 되냐면 붕이라는 게 돼. 붕. 이게 뭐냐면 붕이라는 새예요. 새. 근데 얘도 엄청 크니까 얘도 엄청 크겠지. 그죠? 엄청 거대한 새가 된대. 뭐 이런 판타지적인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게 왜 장자에 나오냐면 어쨌든 뭐랄까 새들도 약간 그러잖아요. 뭔가 뭐 기류를 타고 쓱 활강하기 전까지는 날개를 엄청 퍼덕퍼덕거리면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날개를 쫙 펴고 이제는 퍼덕이지 않고 그냥 쓱 하면서 글라이더처럼 활강을 하잖아요. 얘도 당연히 새니까 그렇게 하겠지. 요 붕이라는 새도. 그런데 얘는 이 크기가 엄청 크잖아. 새 자체 크기가 뭐 수천 리에 이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높이도 9만 리래. 9만 리. 9만 리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36,000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1리를 400m라고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크기예요? 우리가 흔히 대기권이라고 보는 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다 합해도 겨우 한 1000km 정도로 보죠. 10권에 36배를 올라가야 돼. 지구 지름이 몇입니까? 반지름이 6,400 정도 되니까 지구 지름이 몇이에요? 그러면 12,000km 정도 되겠지. 그럼 이거에 하나, 둘, 셋 거의 요 정도 되는 높이까지 이 붕이라는 새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활강을 한다 이거지. 판타지스럽죠? 사실 이런 수치적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엄청 높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지. 새가 크니까 활강을 하기 위해선 날개짓을 엄청 열심히 해서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막 매미나 비둘기 같은 애들 있잖아. 아니 왜 저렇게까지 쟤는 높이 올라가냐. 우리는 그냥 저 나무로 가서 저 나무로만 잘 이동만 하면 뭐 벌레도 먹을 수 있고 뭐 먹이들도 충분하니까 조금만 날아올라서 저 나무 정도까지만 갈 정도로만 날아오르면 되는데 쟤는 왜 저렇게 미련하게 높이 올라가냐라고 얘네들이 비웃는 거야.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뭐 소인이 군자나 대인의 뜻을 어찌 알겠는가 뭐 그런 내용이 떠오르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 내용은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붕이라는 새가 되는 거대 물고기 곤이 요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요 사람 이름에도 곤을 쓰고 요 유명한 옛날 사람. 요 소인이 대인의 뜻을 어찌 이해하리요 요 내용은 약간 그것도 생각나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아시아 최고의 커리어
남긴 투수가 누구죠? 커리어 자체는 두 명이 좀 용호상봉이죠. 누굽니까? 우리의 투머치 토커 박 사장하고 누구? 일본의 노모 히데요. 아마 아직 다르비슈가 지금 이거 적는 시점에서 100승이 안 됐을 거예요. 얘는 130승인가 넘었죠. 뭐 물론 역사를 쓰고 있는 누구죠? 오타니가 있죠. 오타니가 있긴 하지만 그냥 투수 커리어로만 볼 때 얘네 둘이가 압도적이고 모든 투수들 다 통틀어서 그 중에서도 노모가 약간 일본인이긴 하지만 약간 그래도 비교 우위에 있죠. 왜냐면 얘는 임팩트까지 좋아. 뭐 양대리그 노이트 노런을 했단 말이지. 그 중에 쿠어스필드 아시죠?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어스필드 가면 맨날 투수들 두드려 맞잖아. 고지대라서 막 공 쭉쭉 뻗어나가는데 극단적인 타자 친화구장인데 쿠어스필드 노이트 노런 한 유일한 투수가 그 메이저리그 100여 년 역사상 유일한 투수가 노모 히데요예요. 아무튼 임팩트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또 높다고 보이죠. 박 사장 팬이긴 하지만. 근데 이 노모가 했다는 말이 있고 이건 확실치 않아요. 노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요것 때문에 엮이는 말이 이거예요. 노모가 일본 리그를 평정하고 메이저리그로 갈 때 그 당시는 메이저리그로 많이 안 가잖아요. 안 갔잖아요. 이때는 90년대 중후반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둘이 선구자잖아요. 지금이야 좀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때는 진짜 선구자란 말이야. 그래서 메이저리그 일본 리그 평정하고 메이저리그 간다고 하니까 막 비웃었겠지 사람들이. 아까 그 누구냐 붕이라는 새를 비우는 매미나 비둘기처럼 그때 이런 말을 남겼다는 말이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멘트 자체는 되게 멋있어요. 소시민은 뭐 도전하는 자를 비웃는다. 멋있죠. 멋있는 말인 것 같아. 여러분 주위에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이거 한의대 편입 준비를 한다고 하면 또 막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거고 도전하시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시고 그 도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좀 디딤돌이 돼 드릴 테니까 열심히만 하십시오. 열심히만. 도전해볼 만합니다. 아시겠죠? 뭐 얘기가 막 딴 데로 새버렸는데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새 유현진도 부상이라서 못 나오고 좀 답답하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곤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가는데 좀 빨리 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인이라고 있는데 막을 인, 막다인. 그럼 뒤에 홍수라는 단어 나오니까 홍수를 막았다 이거지. 그리고 얘네 둘도 봐야 돼요. 지금 얘는 뭐냐면 어지러울 골. 얘는 뭐냐면 펼쳐놓다, 늘어놓다, 진. 이게 어디 쓰냐면 진열하다. 얘가 요거 두 개가 골진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지럽게 늘어놓은 거야. 막 자국자국 전시해 놓은 게 아니고 막 여기저기 벌려놓은 거지. 그럼 이 어지럽게 늘어놓다 뒤에 뭔가 규칙적인 오행이 등장한 거 보면 대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감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해석을 해볼게요. 자, 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곤은 막 이때가 요순 시대 할 때 요임금 시대거든요. 이때 요임금 시대인데 난리가 난 거야. 물난리가. 사실 지금처럼 뭔가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홍수 나면 답 없죠. 작년인가 얼마 전에 그 강남 쪽인가 홍수 나서 뭐 됐어요. 슈퍼카들 다 침수됐잖아. 지금도 이랬는데 예전에는 어땠겠어요? 홍수 한번 나면 그냥 다 망하는 거야. 그렇겠죠. 어쨌든 이 요순 시대, 요임금 시대에 난리가 난 거지. 물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요임금이 곤한테 명령을 내린 거야. 너 좀 이 물 좀 잡아봐라 해서 치수사업 명을 내는 거지.
그래서 얘가 하다 안 되니까 뭘 썼냐면 막아내긴 했는데 특수한 아이템이 나옵니다. 임시방편으로 살아 숨쉬며 무한히 증식하는 흑인 식양이라는 어떤 판타지 아이템을 사용해. 재밌죠? 이것도 한자를 볼게요. 작아서 안 보이는데 식, 요 식입니다. 이건 식은 중요하니까 썼어요. 식은 뭐냐면 우리가 뭐 질식하다, 탄식하다 할 때 숨쉬다 식이야. 이거 숨쉬는, 살아 숨쉬는 식이고, 요거는 뭐예요? 갑자기 안 되지? 토양할 때 양이거든? 그냥 흙덩양. 그래서 이 식양은 어떤 아이템이냐면,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잠들어 있어. 그냥 일반 흙처럼 모양을 띠고 있는데, 뭔가 어떤 봉인이 해제가 되면은 얘네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 버린대, 양이. 홍수 막아내는 거는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죠.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여기를 담을 쌓았는데 이거를 넘어오기 때문에 문제잖아. 근데 여기를 식양으로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가 계속 알아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얘가 못하고 올라오고 했지.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막긴 막았대. 이 식양이라는 어떤 아이템을 사용해서.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물이라는 건 어쨌든 하행성이거든요. 기본적인 강한 속성이 무조건 하행을 하려고 해. 이걸 막아도 어떻게든 이걸 뚫고 하행하려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거예요. 그냥 이거를 터줘서 가장 밑바닥 뭐예요? 바다지. 바다에 이렇게까지 그냥 터주는 거야. 그럼 바다에 가면 괜찮아지거든. 그래서 길 터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야. 왜? 물은 어쨌든 하행성을 강력하게 띠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막아도 이 하행성을 결국 못 막아서 다 뚫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는 거는 이 물이라는 물질의 오행적 특성을 무시한 거야. 무시한 어떤 대처 방안이지. 뭐 물론 이렇게 임시적으로 막고 길 뚫어놓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지.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골진기오행. 오행적으로 어떤 해결을 못한 거라 이거지. 어지러이 널려진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결국 이 제방이 무너졌다 이거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이닥치면 식양이라도 답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고는 뭐예요, 결국? 이 짓을 9년간 한 거야, 9년간. 9년간 치수 사업을 했는데 실패. 해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처형당했대. 뭐 이것 갖고 처형당하는 했는데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죠? 이게 이런 말도 있어요. 아까 요 식양 있잖아요. 식양이라는 쓰면 안 되는 아이템을 몰래 사용했기 때문에 처형당했던 썰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판타지적인 내용이 나오죠. 처형당한 고뇌 시신에서 태어난 아들 우. 그 유명한 우왕입니다. 우왕. 하나라의 시조. 우왕. 나중에 하나라의 시조가 돼요. 얘가 드디어 바다로 물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전국토에 적용한 거지. 이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구주, 구산, 구천의 개통. 이거를 또 13년을 한 거야. 그래서 곤과 우에 걸쳐서 2대 22년에 걸친 치수 사업이 드디어 완수가 된 거지. 이 우라는 사람은 조금 어쨌든 역대급 인물이니까 간단히만 보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4일 만에 요임금의 명을 받더래. 요임금의 명을 냈대. 그래서 4일 만에 나온 거야. 근데 물론 이 사이에 뭔가 임신이 된 것 같아요. 4일 만에 나와서 무려 13년간 치수 사업에 매진하는데 중국 땅덩이가 얼마나 커요.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걸 다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집 근처에 3번을 지났는데 집에 안 들어갔고 심지어 자기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안 들어갔대. 독종이죠.
괜히 어떤 나라의 시조가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안 될 것 같죠. 어쨌든 이 우라는 사람이 나중에 기원전 뭐 20세기인가? 그 정도쯤에 하나라의 시조, 우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우왕이에요. 그래서 이 구주 같은 경우는 삼국지에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형주, 기주. 이런 어떤 뭐랄까 행정구역을 일단은 딱 마련을 한 거지. 그 다음에 구산구천은 뭘 거예요? 뭘 것 같아? 그냥 물이 막 여기저기 막혔을 거 아니야. 막혔기 때문에 물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막 뻥뻥 뚫어준 거지. 어떤 공사 같은 걸 해서.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개통을 해준 거지. 결국 이 사람은 물의 하행성. 물의 하행성은 막아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행성을 고스란히 살려주되 이거를 끝까지 해서 물난리가 안 날 수 있는 바다로 빠지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산과 구천을 적절히 개통을 시키는 방법을 쓴 거지. 이게 바로 오행적인 해결책이죠. 우리 한의사가 궁극에 다다라야 할 이런 목표죠. 오행적인 해결책. 물론 이런 뭐랄까 이 식양을 활용해 홍수를 막아낸 이런 대증요법도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요걸 위해서 우임금이 사용한 치수 사업에 활용한 요런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한의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심하세요. 요거를 등한시하면 사실 그냥 의사랑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그냥 재밌는 내용이죠. 역사적인 스토리.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재밌었어요. 뭐 뒤에 재미없는 내용들 할 거니까 이런 날도 있어야지. 자, 이 문장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서도 한자를 보면은 요 위. 요거는 뭐 위인긴 위인데 위험. 위협하다. 그런 위자예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이거 모자인데 모욕하다. 모멸감을 가지다. 할 때 모자거든.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요 앞에 한자는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유호라고 유호씨라고 유호씨라는 어떤 약간 권력자가 있었나 봐. 어떤 지방의 군주가 있었겠죠. 유호씨가 오행이라는 걸 어떻게 했냐면 뭐랬대. 오행이라는 거를 막 위협하고 모욕을 했다 이거지. 즉 오행이라는 법칙을 어떻게 했다 이거예요. 오행 순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이거지. 오행을 막 무시하고 이런 순리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 이거지.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오느냐? 이거는 상서 중에 감서라는 거에 나오는데 개왕. 자, 이 개왕이 누구냐면 이 우 있잖아요. 하나라의 시조 우왕. 우왕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겠어요? 하나라의 제2대왕이겠죠. 이대왕이 유호씨를 정벌하기 전에 감 지역에서 이 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 이름인 거지. 이 유호씨의 죄상을 밝히는 대목 중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 서자 있거든요. 요거는 뭐 달감인데 뭐 여기서는 지역명이고 이게 뭐냐면 서여서 서인데 이거는 그거 할 때 서야. 서약하다. 선서하다. 맹세. 어쨌든 서약하다 할 때 서자거든. 그냥 이거는 막 여러 사람들 자기랑 뜻이 맞는 여러 군주들 모아놓고 감지역에서 유호씨를 뭐 하기 위한 토벌하기 위한 어떤 서약을 한 거지. 쉽게 말해 출사표 같은 거죠.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던지는 거야. 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오행을 겁박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벌해야 된다. 명분을 세우는 거죠. 어쨌든 여기도 오행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 딱 두 개, 오행이라는 단어가 대놓고 나오죠. 상서 홍범편하고 상서 감서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서에는 오행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기재되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요 근원적 속성과 연역 확장된 의미는 아마 다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약간 판타지적인 내용 여기서 정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상생상극 이론의 등장,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거. 상생관계가 동일한 유형이 아닌 상이한 유형의 요소들 간의 관계인 이유와 요 상극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오행 이론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약간 요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